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희 본가는 인천이지만 제가 이곳 시골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4년 전쯤 저는 조그만 동네 카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로 일을 한 지는 약 10년 정도 된 시점이었고 저를 찾는 손님들도 있을 만큼 단골까지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저희 사장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사장님의 건강 문제였는데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카센터 운영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본인은 부양가족도 없고 또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독신으로 살아오셨다고 늘 말씀을 하시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카센터를 물려줄 사람도 없어서 그냥 폐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날은 저를 부르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더라고요. 민철아, 그동안 내 밑에서 고생 많았다. 앞으로도 손님들 잘 모시고 혼자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사장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카센터를 물려주셨고 이 일을 한 지 10년 차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사장님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태 독신으로 사셨던 탓인지 장례식은 굉장히 조용했었죠. 저는 돌아가신 사장님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보기로 생각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면서 손님이 찾아오게끔 노력을 했었습니다. 기존 단골 손님도 많은 편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인터넷 홍보와 무료 이벤트까지 진행하면서 저만의 영업 방식으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 덕에 가게 매출은 점점 올라갔었고 작은 카센터에 직원을 둘이나 쓸 만큼 바쁜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철아, 나 기억하냐? 저를 보자마자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도통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야, 진짜 몰라? 너랑 같은 학교 나왔잖아. 알고 보니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이름은 박민우라고 학창시절 그리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못 알아보겠다. 근데 여긴 어떻게 왔냐? 야, 카센터에 뭐하러 왔겠냐? 차 수리하러 왔지. 근데 손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와, 어릴 땐 학교에서 잠만 자더니 지금은 인생 역전했네. 부럽다, 부러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를 그냥 돌려보내기가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 먼저 수리를 해줬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다음에 또 올게. 그렇게 민우는 차를 타고 돌아갔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제가 돈방석에 앉은 사장님이라는 황당한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말들이라 그냥 신경 쓰지 않았고 저는 제 할 일만 하면서 묵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소문이었냐면 저희 가게에서 수리하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정품을 쓰지 않고 싸구려 부품을 쓴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었죠. 이 바닥에도 동종업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카센터에서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라 생각했고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소문일 뿐인데다 누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소문들 때문인지 가게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심지어 저를 믿고 찾아오던 단골 손님마저도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도 그만둬 버리고 계속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었죠.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민우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너 무슨 걱정거리 있냐? 표정이 왜 그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민우에게 털어놓았고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 생각은 이래.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주변에서 시기 질투가 많아지는 법이거든. 너도 그런 케이스 같은데 혹시 의심 가는 사람 없냐?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딱히 지인들에게 반감을 샀던 적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 후 늘 일만 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민우 이 녀석이 의심이 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친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필 그 당시 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가게 매출은 바닥을 기다시피 했고 한 가지 다행인 건 그래도 아직까지 저를 믿고 찾아오는 소수의 손님들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게로 찾아온 손님을 통해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김 사장, 내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봤거든. 이거 한번 읽어봐. 손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들은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제가 사장님을 살해하고 가게를 뺏었다는 무서운 내용이었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카페 글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런 괴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글쓴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증거를 모으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자동차 사진이었고 저는 그 차를 보자마자 문득 민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민우가 타고 다니던 차량과 같은 차종이었고 하필 민우가 다녀간 뒤로부터 이런 괴소문이 났던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확실하게 민우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민우를 만나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기로 판단을 내렸죠. 만약 민우가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우를 만나 대화를 했음에도 끝까지 본인은 아니라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에 화가 나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고 대략 2달 정도 지난 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괴소문을 퍼뜨린 건 민우가 아니었고 글쎄 저와 일면식도 없는 어떤 남자였는데 그 남자의 정체가 돌아가신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독신인데다 가족은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제가 모르는 가정사가 존재했었습니다. 사장님은 과거에 1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그때 만났던 아내분께서 임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사실을 저에게 숨긴 건지 아니면 모르고 사셨던 건지 저도 그에 대한 내용은 모르겠고 확실한 건 아내분과 태어난 아들은 사장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카센터를 제게 물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그 아들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인터넷으로 괴소문을 퍼뜨린 거고 그래도 망하지 않으면 저를 찾아와 죽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죠. 모든 걸 알고 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두려웠고 결국 인천을 떠나 사람이 없는 시골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방적으로 민우를 오해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들어보니
제가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수리를 받고 나면 얼마 못 가 고장이 난다는 그런 헛소문들은 민우가 퍼뜨렸던 거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앞에서는 사람 좋은 척 축하를 해주면서 또 뒤에선 그렇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공황장애까지 생겨 아직까지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고 현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살인의 타깃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